이제 어쩌다 물게 됐는데 보호자님께서 오셔서 진정시키기 위해서 토닥여 주는 거죠. 근데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사람의 이분만 보면은 진정시키는 용도가 맞아요. 이제 진정해 괜찮아 이거였는데 아이가 받아들였을 때 뭐냐 토닥여 주고 있잖아요. 칭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잘했어 잘했어 더해 앞으로 그렇게 하면 돼. 아이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소통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항상 해주셔야 되세요. 이제 아이 입장은 칭찬이 되었으면 이젠 다른 아이를 물었더니 좋은 일이 생기네. 내 주인이 날 칭찬해주네. 그러면 또 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또 반복, 또 칭찬받고. 그러면 또 상대를 아이를 물고 났더니 또 이제 이번에는 보호자님이 가까이 와요. 이제 내 엄마 아빠가 날 지켜주는구나. 그럼 더욱더 강해 보이는 애들한테도 공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산책 교육도 비슷한 건데 내가 꽉 잡고 있거나 이러면은 통제받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내가 어차피 지져봤자 내가 얘한테 완전히 달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겁이 나지만 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상대 아이를 이렇게 물고 났더니 이제 계속 대범해지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이제 진짜 세게 물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물림을 당한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서 반응을 하죠. 깨갱깨갱. 그럼 이때 엄마가 왔어요. 근데 나에게 근데 칭찬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라 이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제 엄마가 나를 칭찬해 주니까 이제 엄마가 날 지켜주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게 이제 첫 번째랑 좀 비슷한 거죠. 제가 먼저 말했던 거랑 이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자신감이 생긴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엄마가 이제 나한테 다가와서 이제 안아주고 이러니까 위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다른 아이들에 대해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이럴수록 이제 사회성은 점점 떨어지고 다른 아이들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아주는 것과 그런 행동은 절대 금물이라고 저는 말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사회성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약간의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이 동반이 돼야 해요. 이제 모든 교육이 이제 다 기분 좋게 교육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아이한테 알려줄 거는 이제 아이 그냥 목연한테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배움을 받아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경험이 필요한 거죠.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건 솔직히 한계가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싫다고 표현하는 게 어떤 건지 놀자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아이들이 직접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고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다른 이제 예의 있고 누군가 가르쳐 주는 걸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은 그런 곳에 맡겨봐도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고 예절 교육을 받는다면은 다른 아이들한테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호자님 대 보호자님으로 이제 아이들의 사회성을 올려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때는 이제 우리 아이를 먼저 체크해보고 성격을 그다음 상대 아이 성격도 체크를 해봐야 돼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자면 내 아이가 얌전한데 상대 아이가 뻘뻘 된다. 막 엄청 똥꼬발랄하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 아이한테 트라우마가 남을 수가 있어요. 그 반대일 경우 내 아이는 되게 활발한데 이 아이는 되게 얌전하다. 이런 경우 상대 아이한테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통제를 하실 수 있다면은 한 걸음 나갔다고 할 수 있죠. 이제 활발한 아이를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가만히 얌전하게 유도해 줄 수 있고 그러면 한 걸음 나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다른 아이들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의 아이와 성격이 비슷한가 활발한가 그냥 적극적이지 않은가 적극적이지 않은가 이런 느낌으로 비슷한 성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먼저 체크해 주시고 음, 어, 덩치랑 성별도 봐주시는 게 좋아요. 덩치 차이가 너무 큰다거나 하면은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면은 뭐 대형견이 음, 뭐 소형견이랑 있는 거 당연히 위험하지만 뭐 진짜 죽어라 하고 무는 게 아닌 경우라 아닌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왜 진짜 위험하냐면, 진짜 큰 대형견이 있고, 진짜 작은 소형견이 있으면은, 이 대형견은 이 소형견을 보고 장난감이라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생명체가 아니라. 왜냐면 난 이렇게 큰데, 이거 보면 항상 요만한 장난감을 갖고 놀았었는데, 그러면 이제 장난감인 줄 알고 물었다가 이제 사고 나는 경우도 생기니까 항상 대형견 조심해 주시고, 조금 대형견 같은 경우 제가 조금 기분이 나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물림 사고 같은 경우도 소형견한테 많이 나요. 대형견보다 훨씬 많이 나요. 키우는 빈도수도 높고 그리고 이제 그 퍼센티지로 이제 비율 따져본다 해도 소형견한테 더 많이 나요. 근데 대형견이기 때문에 사고가 더 크게 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억울하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대형견 견주분들께서.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더욱더 아이를 강하게 교육시키죠. 더 신경 쓰시고. 근데 무튼 갑자기 또 얘기가 샜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이제 음,
친화 작업을 위해선 항상 같이 산책하는 게 먼저 좋아요. 같이. 그러니까 막 바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서로 있었던 장소 이렇게 남겼다가 산책을 같이 하시고 거기다가 조금 떨어져서 쉬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서로의 자리를 바꿔줘요. 그럼 이 아이들은 냄새가 남아있어요. 서로 그냥 뭐 항문 냄새를 맡을 필요도 없고 먼저 그래도 그 분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편안함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조금씩 이제 가까이 해주시는 거고, 혹시라도 합사를 생각하고 계시다, 난 둘째를 데려와야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첫째랑 먼저 이렇게 바로 대면시키는 게 아니라 같이 산책 같은 걸 먼저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사시키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둘째가 너무 활발하다 이런 경우는 첫째한테 예절교육 맡기시면 안 돼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하고 물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얘기 좀 새는 거지만 포인트는 한 부분 한 부분 그냥 저도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둘이 친화를 시켜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몇몇 분들은 아이 사회성 시기에 대해서 언제부터 산책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희 같은 업계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면은 어쩔 수 없이 오차를 맞추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사회성 시기 때인데 오차를 맞추고 나가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예방접종이거든요.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3차까지만 맞추시고 나가셔도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이랬는데 문제 생기면 책임은 제가 져야 되거든요. 난 이 업계에 계속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럼 과연 내가 그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과연 사회성은 중요한 거예요? 말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오차. 그 병원에서도 오차까지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훈련소 생활하면서 많은 애기들도 만났지만 접종이 다 안 끝났다고 해서 문제 생긴 애는 많이 못 봤어요. 한 100마리 중에 한두 마리? 그냥 그 정도? 완전 애기일 때부터.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확률이잖아요. 어쩌다 보면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예방 안 하고 병에 걸리는 건데,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5차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저는 3차쯤이라고 말을 해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얼굴 가리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3차인 이유는 1, 2, 3차 정도는 그래도 맞아줘야지 이제 뭐 코로나 뭐 홍역 이런 거 기본적으로 조금 있더라도 1, 2, 3차까지는 맞아줘야지 기본적인 면역 형성이 되고 그냥 어느 정도 아이가 컸다는 거죠. 기본적인 또 이제 자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넘어가고 3차 정도 맞으면은 어느 정도 간단한 병에 대해서는 면역체가 생겼으니까 그때부터라도 호기심 있을 때 데리고 나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 생각이 되고, 정 불안하시다면 어쩔 수 없어요. 5차까지 맞추고 항체 검사하고 그러고 나서 나가야 돼요. 대신에 사회성은 많이 떨어지고 호기심을 많이 안 가질 수 있다는 거 주의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웠던 말이네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다고 해도 바로 댓글 남겨주시거나 이제 쪽지를 날려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을 마치게 되고요. 다음 영상을 어떤 걸 찍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제 생각엔 배변 교육에 대해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무는 교육, 짖는 거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좋을지는 좀 고민 중에 있어요. 혹시라도 끝까지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최대한 의견 반영해서 해드릴게요. 동영상 봐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이들과 좋은 이렇게 문화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함께 계속 노력할 거고요. 조금씩 이제 발전해가면서 나중에 이 마스크, 이 얼굴 가리고 있는 것도 벗을 건데 그전에는 제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조금 한동안 쓰고는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